안녕하세요.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즈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나이프는요. 여기 보이는 이 케이바 나이프가 아니고요. 여기 옆에 있는 나이프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프를 이제 베트남 파이팅 나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SOG 보위 나이프, SOG 나이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걸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950년대,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항상 특히 이제 동남아 쪽 지역에 이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산 진영이 이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CIA가 이제 베트남 인근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인근에 이제 비밀리에 어떤 반공산 게릴라 조직을 만들게 돼요. 이제 그쪽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이제 그런 공산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비밀 활동, 특히 이제 요인 암살, 정보 획득, 이제 또 기관 같은 거 파괴, 이제 그리고 납치, 하여튼 그러한 이제 비밀스러운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게릴라 부대를 이제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제 베트남의 어떤 소수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미국 CIA가 들어가서 비밀리에 훈련을 시키고 해서 그런 부대를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이제 미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죠. 베트남에. 그래서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CIA가 그렇게 이제 비밀리 하던 그런 이제 임무나 작전들을 미군이 이제 더 맡게 되죠. 그러니까 미군이 맡게 되면서 미군이 그러한 이제 작전을 유지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부대 이름을 처음에 이제 SOG라고 해요. 이제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인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은 특수부대 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그 SOG 해서 Study and Observation Group이라고 부르는 이제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 단체 같죠, 스터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연구 관찰 모임 그룹이니까 연구 관찰 모임 같은 그런 이름으로, 전혀 그 군부대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조직이 기존의 CIA가 하던 그런 이제 비밀 임무를 맡아서 하게 되죠. 사실 그게 그때 당시 이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데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불법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제 조약이나 이런 데도 맞지 않는, 그리고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납치한다든지 그때 공산 진영 쪽에 어떤 정보를 캐낸다든지, 아니면 후방에서의 어떤 심리전 같은 거, 무슨 유언 비어를 살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비밀 임무를 그쪽에 있는 소수민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같이 시키면서 이제 미군의 일부 미군 그린베레 출신이라든지 그런 이제 특수부대 출신들과 같이 하는 그런 비밀 임무를 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대는 미군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자체에서는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때 당시 이제 별명이 그 베트남의 유령, 그러니까 마치 유령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진에 가서 잡히거나 하면 이제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부대는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때 당시 SOG 부대원들이 입던 전투복에는 어떠한 군대 표시나든지 마크도 없는 거죠. 그냥 어쩔 경우에는 청바지를 입고도 전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청바지에 얼룩무늬를 그려놓고
작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했을 정도로 정말 이제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비나 제식 장비들도 미군의 장비를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걸 보면 미군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개별적인 장비들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그 흔한 공산 지형에서는 AK-47 같은 것도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나이프도 기존에 보시면 이게 케이바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대표적인 미군의 나이프였는데, 이런 케이바 나이프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좀 더 이제 어떤 다른 나이프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든 게 1966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존의 나이프랑은 좀 다른 형태이면서 이제 기존 어떤 나이프를 개선한 그런 새로운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나이프가 바로 이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OG 나이프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군의 제식 나이프가 아닌 거죠. 그때 당시 그런 부대 자체가 어떤 미군이 아니요, 미군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전투 부대가 아니었으니까. 물론 SOG에서 Study and Observation Group이라는 그룹이 존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 건 단순 연구 업무가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요인 암살, 납치, 그다음에 뭐 어떤 공공시설 파괴, 그다음에 정보 획득, 뭐 포로 구출 뭐 이런 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하여튼 비밀 작전, 적 후방에 들어가서 후방을 교란하는 그런 작전들 하게 될 때 쓰는 그런 나이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나이프에서, 그러니까 1960년대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더 실용적이면서 그러니까 단순 컴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툴로서, 서바이벌 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일단 크기 자체도 이게 상당히 길죠. 이게 이제 12인치, 손잡이 5인치, 날길이 7인치 네 정도 되는 나이프인데, 이거에 반해서 보시면 이 SOG 나이프라는 건 11인치짜리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손잡이하고 길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짧죠? 그리고 아래 길이도 짧고 전체적으로 1인치 정도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0.5인치 손잡이도 짧고 날 길이도 0.5인치 정도 짧고요. 짧기 때문에 무게감도 확실히 가볍고, 그리고 조금은 더 택티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초일 부분, 이 리카소 부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초일, 핑거 초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뭔가 다듬고 깎기에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날을 갈기도 괜찮은 그런 나이프입니다. 손잡이는 기존의 어떤 케이바 나이프의 전통을 따라서 가죽을 이렇게 적층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었죠. 만든 대신에 손잡이의 어떤 형태는 이런 원형에서 약간의 어떤 사각형 형태, 약간 타원형이죠. 그래서 훨씬 더 바지감이 훨씬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프의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거는 이 나이프를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 나이프를 최초로 발주를 하게 되는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비밀로 숨기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발주를 하고, 일본 지역에 있던 이제 나이프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강제도 SKS3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그 요즘으로 치면 한 440 계열의 어떤 스테인리스 강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로크웰 하드네스가 한 55에서 57 정도의 경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요즘 치면 한 440, 한 B 정도 되는 그러한 스테인리스 강의, 그때 당시로서는 최신의 강제였겠죠. 를 사용한, 그러니까 보다도 좀 근대적인 형태의 어떤 아웃도어용 아니면 필드, 그러니까 야전용 나이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SOG라는 그 특수한 부대의 이제 이름 명성이 알려지면서 그 후에 이런 나이프도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어떤 그때 당시 이런 이제 SOG 나이프의 유명세라든지 이런 실용성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존 지금의 현재 미국의 유명한 SOG 나이프 앤 툴 컴퍼니가 생기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그리고 일반 대중적인 느낌의 이런 SOG 나이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법이라는 나이프가 나오게 되죠. SOG의 실법이라고 해서 요 나이프를 조금 더 일반 대중적인 형태의 나이프로 만든 디자인. 우리 아마 흔히 그 SOG라는 브랜드를 찾아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실법 엘리트 모델인데, 그 모델의 이제 원형이 되는 나이프가 바로 요 나이프입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건 그때 당시 쓰던 나이프는 아니고요. 이제 일종의 레플리카죠. 그러니까 복각판이죠. 그때 당시에 썼던 나이프의 복각판인 나이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해병대가 이제 그때 당시 상당히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군대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프도 보면 그 해병대의 주력 나이프였던 케이바 나이프가 상당히 이제 어떤 2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그러한 야전용 나이프라면, 이 SOG 나이프가 그 베트남전을 대표하는 어떤 그 미국 군대의 나이프인 걸로 보면, 그 두 전쟁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것도 좀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병대를 대표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전쟁과 약간의 어떤 SOG 같은 그 비밀스러운 군사 조직이 필요로 했고, 그리고 어떤 불법적이면서 비밀스러운 전투 임무를 했던 부대로 대표되는 그러한 이제 월남 전쟁과, 이렇게 두 전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가만히 나이프를 들여다보면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 자체도 또 꽤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당시 그런 SOG 부대를 위해서 만든 그러한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시스도 그때 당시에 있던 그런 전용 시스의 그 복각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걸 재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드에서 샤프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샤프닝 스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현장 필드에 쓸 수 있는 서바이벌의 개념, 단순 컴뱃 나이프나 파이팅 나이프를 넘어서는 그러한 개념이 도입이 된 그런
특징을 슈트에서도 보여주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실용적인 나이프, 실용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도구로서의 나이프의 개념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무게도 역시 이제 12인치대 나이프에 비하면 11인치, 1인치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무게감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두께는 보시면 거의 유사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5mm 정도 되죠. 그때 당시 원형은 컨벡스 그라인더라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대량 생산을 위한 복합판이라 이렇게 할로 그라인더 형태의 그라인더를 가지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컨벡스 형태의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의 어떤 비밀부대, 특수부대, 였던 SOG에서 쓰던 그런 이제 SOG 나이프 혹은 뭐 베트남 파이팅 나이프라고 불리는 그러한 야전용 나이프였습니다.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